지난 2022년 6월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방송인 송혜도 95의 집에서 세상을 뜨기 전날까지 바깥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후배들과 술잔을 기울였고 전날 저녁 지인과 통화하면서 내가 함부로 세상 떠나냐라고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오복의 정점은 명대로 살다 평화롭게 생을 마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국 팝의 원조 디바 현미는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날 아침 대구에 가서 노래교실 공연을 했습니다. 오후에 서울 집으로 돌아와 제부에게 오늘 좀 피곤하네요 라고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쓰러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집에 갔다가 그를 발견한 팬클럽 회장은 고인이 편안한 얼굴이었다 전했습니다. 그는 쾌활하고 시원스럽게 웃으며 66년을 쉬지 않고 노래해왔습니다. 성격처럼 성량도 스케일도 큰 노래를 터뜨려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격려했습니다. 나마저 은퇴하면 이제 60년대 가수 다 없어지잖아. 난 악착같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2월 가수협회 총회에서 공로상을 받고 우리 오래오래 노래하자고 했던 현미는 칠순의 데뷔 50년을 맞아 여든이든 아흔이든 이가 빠질 때까지 노래하겠다던 소원대로 85살 삶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가요계 왕언니인 가수 현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모두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후배들이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현미 선배님이 목소리도 크시고 건강하셔서 100세 이상까지도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들 당황했습니다라며 대선배의 갑작스러운 피보의 슬픈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회장은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니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지인과 식사를 하셨다더라고요. 왜 사망하셨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베란다에서 꽃 화분을 만들다가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어요. 현미 선생님께서 이제 다 나았어. 무대에 설 수 있어라고 하셔서 무대도 세워드렸는데 안타깝게 됐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한 번은 사무실에 오셔서 발목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붓기가 있긴 해도 안 아프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 다치면 약하잖아요. 발목도 삐끗하면 계속 거기만 삐끗하잖아요.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자연은 현미가 싱크대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빨리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미의 수양딸로 알려진 가수 연정은 3일 전에 현미 선생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친엄마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니깐 서울에서 진짜 어머니처럼 지내는 사이였어요. 어제 하루가 지나보니 내 가슴 속에 너무 많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라며 그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연정은 현미에 대해 현존하시는 원로 가수들 중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미팔군 때부터 활동을 하시면서 이미자 선생님과는 다른 소울색을 가지신 분이셨고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명곡도 많으시고 울림을 주는 분이셨는데 이런 감성을 가지신 분이 가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은국 역시 어제 현미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워낙 건강은 타고난 분이셨고 항상 본인도 100세 이상까지 걷더니 노래할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라고 해 허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말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자상하기도 하셨던 분이고 후배들은 친자식 같이 정말 친동생 같이 아끼셨던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실 줄 알았다면 살아계실 적에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드리고 할 거리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말 후배들 모두 비통한 마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은국은 현미에 대해 정말 존경했던 것이 이런 여성 가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 했을 정도로 대중가요를 완전히 팝 스타일로 재즈 스타일로 노래하면서 한 획을 그으셨던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가수였고 편하게 보내드리면서 현미 선생님의 노래를 많은 분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부르셨으면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한 만큼 떠날 때도 정말 잘 모셨으면 좋겠고 가요계에서도 현미 선생님을 위한 추모가요제라든지 노래비라든지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을 것들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미와 60년 우정을 쌓았던 배우 엄영란도 현미의 별세 소식에 팔이 떨어진 기분이라며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엄영란은 현미랑 나랑은 언제나 선아, 낮이건 밤이건 어디를 가도 같이 다녔어요. 나는 이제 친구가 없어요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아파트를 살았어요. 현미 집이나 우리 집이나 서로 자기 집처럼 오고 갔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물없이 다 털어놓았어요. 슬프면 슬픈 대로 사람들이 미우면 미운 대로 서방욕도 서로 하고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엄앵란은 현미가 별세하기 전날까지 매일 통화하며 서로 안부를 확인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현미가 아직도 얼음 속에 들어앉았다더라고요. 만사가 싫고 슬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미와 동시대의 가요계를 휩쓸었던 나훈아는 현미의 비보에 식음을 전폐할 만큼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미와 나훈아는 동시대에 큰 사랑을 받았던 스타들인 만큼 서로가 사이도 좋았습니다. 한 일화로 나훈아는 선배들에게 깍듯하게 대하면서도 선후배 관계에 뚜렷한 주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현미가 나훈아에게 너는 왜 나를 누나라고 안 부르니? 라고 질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살이나 연하인 나훈아였는데요. 이 말을 들은 나훈아는 우리가 한 뱃속에서 나왔나요? 연애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라고 답했고 현미는 이 이야기를 남자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설레었던 말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훈아는 현미의 노래를 좋아했고 매력적인 분이라며 흠모였다고 합니다. 이에 현미의 부고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가수로서 현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는 평탄치 못했고 말년에는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 가수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한명숙 또한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지며 두 사람의 말로가 가혹하다는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현미를 통해 전해진 한명숙의 근황은 처참했습니다. 노쇠해진 한명숙을 보고 현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미는 급기야 제작진에게 카메라도 꺼줄 것을 요구하며 오디오로만 촬영을 진행해 달라며 속 깊은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미는 내 마음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10만 원밖에 못 가져왔다라며 한명숙에게 자신의 성의를 건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명숙의 집을 나서며 현미는 공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미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렇게 화려했던 우리 한명숙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어떻게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데 나도 지금 사는 게 벅차니까 가슴 아파요. 음악적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난 가수라 내가 가슴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 집도 날아가고 보석도 다 도둑맞고 교통사고도 당해 3개월간 활동도 못했어요. 시청자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 아픕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현미는 한명숙을 걱정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했던 인터뷰에서 현미는 건강이 괜찮다며 100살은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명숙이가 건강이 안 좋다 라며 친구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현미의 마지막 무대도 노인들을 위한 무료 효도 콘서트였습니다. 이렇게 현미의 삶은 말 없는 새처럼 앉지 않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멈춰 앉는 순간 잠들었습니다. 긴 여행을 떠난 그녀가 부디 그곳에서도 원 없이 노래를 부르며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